어,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그 면접 시즌에 분야별 면접, 뭐 경찰 면접 포함해서예요. 공기업 면접이든 뭐 분야별 면접 다 막론하고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만들려고 하니까 과연 어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되게 어렵고 철학적인 부분인데, 일단 원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필요하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 아버지가 음주를 많이 해서 집안에서 난동을 많이 부리고, 또는 뭐 가정폭력이 좀 있었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내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뭐 어떤 큰 사건인데,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어릴 때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해서 좀 심하게 맞은 적도 있고, 뭐 어쨌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 사건이 면접 질문에 필요한 답변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감춰버리면, 특히나 공안직 계통에서는 면접관 분들이 사실은 직업 특성상 그러한 걸 잘 캐치해요. 그 다음에 뭐 경찰, 대통령, 경호실, 국정원은 미리 사전 정보를 많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답변에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게 원칙 하나.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우리가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분노이든 좌절이든 체념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교육 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감정을 묻으려고 해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감정을 묻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층면접 코칭을 해보면, 어릴 때 큰 사건을 겪은 그 분들이 이 사건을 잘 승화시킨 경우라면 오히려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이 사건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감정을 묻어서 마음 한켠에 그냥 이제 회피하려고 묻어둔 분들은 심층면접 코칭을 해보면 답변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다 빠뜨리는 구체성이 부족해요. 이거는 매우 큰 감점 요소예요, 심층면접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 내 개인적인 얘기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들에 이런 좀 심각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걸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면접 답변에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냐, 또는 가장 슬펐던 일은 무엇이냐,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냐 이랬을 때 그게 떠오르는데, 그 사건이 떠오르는데 내가 말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답변이 떠오르고 그 내용이 떠올라서 답변을 해야 된다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건에 대한 내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로 답변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아버지가 나를 자꾸 때렸어. 내 가족들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술을 먹지 않았을 땐 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원자가. 그래서 이제 힘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때렸을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못난 모습을 보인 게 또 그 상황적으로는 좀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복합적인 감정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 대한 이걸 포지션이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나의 입장이 명료하게 정해지지 않고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그때는 면접 답변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승화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제가 이제 면접 코칭을 하면 1대1 코칭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심리 상담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대다수가 좀 아픔이 있죠.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아픔들이 있는데, 저는 심리 상담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어릴 때 나 자신에게 지금 30살, 30대 중후반, 40대인 나가
어릴 때 그 열 몇 살의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토닥거려 줘야 돼요. 너는 그때 잘못이 없어.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든 나는 지금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성숙해졌어.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어릴 때 나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토닥거려 줘야 돼요. 자문자답을 통해서. 그걸 이제 자문자답 기법이라고 하는데, 자문자답 기법은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코칭할 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 이제 유튜브 채널만 보고 면접 준비를 해서 합격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은 못 받으시더라도 경제적인 여건상 제가 영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 좀 혼란을 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 나의 가치 철학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면접에서 말할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심층 면접 기간 동안 어릴 때 그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관조해보고 지금 성숙해진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해보고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승화라고 불러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적절하게. 근데 여러분들 대충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분들은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요, 발목이 잡히지 마세요. 그때의 감정을 묻지도 마세요. 그 감정을 떠올려 보시고요, 회상해 보시고 이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든 나 자신이 그때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충고해 주세요. 이렇게 뭐 일기 형식일 수도 있고 자문자답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면접장에서 얘기할 때 담담하게 나와요. 저희 합격생분들 중에 어릴 때 이제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죄책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체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상실감이 크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분한테 이제 뭐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더 열심히 뭐 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오빠를 위해서 아니면 남동생을 위해서 여동생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나 자신이 심적인 안정감을 찾아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면접장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슬픔에 울지 않아요. 슬픈 감정은 똑같아요. 마음속에 똑같은데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그때의 일을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한테 전달이 돼요. 나는 비록 슬프지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당당하게 승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어떤 사건인지를 좀 분석하고 코칭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이제 같이 승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좀 답답한데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원칙은 요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